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사람들은 삶이란 작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언가 큰 것만을 성취해 보려고 한다. 프랭크 클라크. 감사 스마일도 이 말에 정말 200% 공감을 하고요. 정말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 작은 것에, 내가 주어진 것에, 작더라도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큰 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아라 김포 여객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김포에 여객터미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방문했던 건 처음이고요. 여기에서 현대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을 이용해가지고 청라 쪽까지 이렇게 쭉 한번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그 현대 유람선이 한강 선착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덕적도까지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유람선을 갖다가 한번 타보실 분들은 아라 김포역 터미널을 방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놀랬던 거는 이 북한산이 여기 아라 김포 여객 터미널에서 이렇게 정말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사진에 제가 담았고요. 이 사진을 찍었던 이 시간대가 6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출발하기 전에 승선해서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유람선의 그 불꽃 놀이가 그 배 안에서 또 불꽃 놀이를 갖다 감상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불꽃 놀이 사진은 제가 담아드리지 못했는데 조만간 쇼츠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꽃놀이를 제 머리 위에서 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불꽃놀이를 감상했지 바로 머리 위에서 불꽃놀이를 갖다 터뜨리고 그 장관을 한 10분 남짓 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 수도권에는 너무너무 볼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토요일 즐겁게 시작을 하는데, 방송 전에 간만에 감사 스마일이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 창릉천변으로 해가지고 또 날씨가 서늘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공기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이제 무덥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하기에 정말 딱 좋은 그런 가을 날씨다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드릴 주제는 9월 부동산 대책 예정과 공공분양 분양가에 대해서 올댓 고양님의 부동산 카페 고양시 토백이님의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고양시 토백이님의 그 글을 갖다가 제가 구독을 갖다 하고 있고, 이분의 이 부동산 인사이트가 상당히 저에게는 와닿는 게 좀 큰 것 같아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고양시 유튜버의 한 사람, 그 다음에 창릉 및 고양시 부동산 전문가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이분께서 창릉 민간 분양에 대해서 9억이 충분히 가능하다 적으면서 반대로 공공분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낮을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민간 분양은 9억이 충분히 이제 넘을 것이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고, 공공 분양 가격은 그래도 민간 분양에 비해서 그래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는 글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공공 분양이라든지 창릉뿐만 아니라 장항이라든지 양주시 장읍면 사만이라든지 국방대학교 부지라든지 또 이렇게 공공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꼭 오늘 방송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분이 예전에 검단 운정 등의 공공 분양은 왜 아직도 5억대냐 의문이라면서 이때 이야기를 하면 2기 신도시 입지로 인해서 낮은 택지비, 건설사의 강약 약강 태도 때문에 이제 공공 분양이 5억대에서 이제 분양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3기 공공 분양은 판단 자체를 보류한다라고 지금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가 지난 7월 20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철회할 수도 있을지 모를 내용이 나와서 글을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대란 막아라. 공사비 올려주고 오피스텔 주택수를 제외해야겠다라는 한국경제의 유호상 서기열 기자님의 기사를 조금 먼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 대란을 막아라. 공사비를 올려주고 오피스텔을 주택수를 제외를 갖다 하는 방법을 지금 주택 공급 대책으로 지금 담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 주택 분양과 착공이 작년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2년 전에 비해서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이 지금 향후 내년보다 내후년 2025년 6년 7년까지 3년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미 이의식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분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갖다가 이달 말쯤에 20일에서 25일쯤에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민간 참여하고 공공주택 공사비 갈등이 정말 심해지고 있고요. 또 38,000 가구의 적기 공급에 지금 차질이 생겼다. 공사비 인상분 반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또 PF 만기가 또 연장이 되면 이 주택 그 담보대출 PF 대출 이자가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대출 금리도 낮춰야 되겠다. 또 공급을 막는 이 대못 규제를 다 풀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 금융 등의 정방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린 거고 또 주택 공급이 절박한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전국 누적 분양 물량 포함해가지고 선행지표인 착공 물량 역시 같은 기간 반토막 났기 때문에 3년 뒤에 전국적으로 주택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정말 커졌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마지막 그 연도가 될 거고 또 다음 정권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또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위기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공사비에 발목 잡힌 공공주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택 공급이 특히 공공에 있는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공사비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정상화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을 갖다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신문 기사는 제가 설명란에다 링크를 걸어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뭐 찌라시기라고 하지만 근데 거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9월 20일에서 25일쯤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거고요. 주 내용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금융과 토지 원자재 생산 공급, 그다음에 인허가, 청약과 분양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PF 대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 대책을 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장 원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핵심인데 공사비 인상을 갖다가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수 제외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주택수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먼저 주택수를 갖다 먼저 제외를 하고 그 뒤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할지 이거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금 규제를 갖다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번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해서 아마 풀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원문으로 좀 돌아오게 되면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로 해서 국토부에서 고양시 토백이님이 이야기입니다. 9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여러 기사가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PF 대출 활성화라든지 기본형 건축비 인상,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반영이 현실화가 될 것 같고
오피스텔 주택수 재해 등이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오늘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기본형 건축비라든지 물가상승분 반영 현실화가 눈에 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민영 예상 분양가가 거진 9억인데 거기서 더 오른다고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민간 분양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은 저런 게 해당 안 되어 있는데 이미 물가 상승 분들이 이제 지들이 알아가지고 분상제 사업비 변경해서 반영하고 있고 기본형 건축비도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사에 나왔듯이 LH에서 도급액을 정해주는 공공분양입니다.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사 분들이 강약 약강이라고 해서 지들 택지 받아서 사는 건 기를 쓰고 분양가 올리는데 나라에서 짓는 건물은 물가상승분 반영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고 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양보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양가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공사 단가가 안 맞으니까 공사비 아끼고 어떻게든 적은 인원으로 입주기간 맞추려고 또 현재 순살자이 철근까지 빼먹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민영 공사비가 이제 2, 3년 만에 2배가 되는 시점에서 공공공사비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예를 들게 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의문인 상황에서 공급 절벽 앤 순살자이가 이걸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희소식은 PF 대출이 막힌 거 풀리게 되면 공급 절벽은 조금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택지 원가도 살짝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청약했던 단지까지는 눈치 보면서 이제 갈 것 같고 그 이후에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상당 부분 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렸던 S1과 S4 창능을 예를 들면 이제 S5, S6, 그 다음에 S3블록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이제 새롭게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갖다가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이 이제 싸게 분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고양시 토백이님께서 창릉 신도시가 토지보상도 안 마친 채로 조성공사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 사전 청약한 단지들은 어떻게든 공기를 맞추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S5, S6이 27년 입주 예정이고 S1, S4가 29년 입주 예정이라고 지금 이제 입주 예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공사 시작하는 창릉 천마을에 있는 S5하고 S6 블록은 2027년 첫 입주 가능성을 반반으로 본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2027년에 입주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마을 조성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본청약이 2025년에 지금 예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바로 건설사가 시공을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착공이 들어가는 게 한 1년 정도 굳이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3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3년으로 따지게 됐을 때 정말 빠듯하게 하게 되면 27년,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2024년 하반기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25, 26, 27년 하반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30층까지 넘어가진 않지만 25층에서 아마 30층 정도에서 높이로 지금 건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이제 시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돼 가지고 최소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7년에 입주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다고 따지게 되면 S1과 S4는 2029년보다 거의 30년 입주로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새롭게 사전 청약하는 BO라든지 S11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빨라야 2030년 그러니까 1단계 지역에서 공사를 갖다 하는 여기에 있는 1단계 구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민간 분양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이제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있는 B1이라든지 S2라든지 S7, S8, B2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민간 분양 일정 자체가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 들어가는 그 시기 조성공사 끝나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아무리 빨라야 2029년 30년이다. 1단계는. 그리고 나머지 2단계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어갈 거고 3단계는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2년밖에 안 될 계획을 전달드리면서 그때 이제 고향신문 자료에서 계획은 그때 가봐야 알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이만 마무리한다라고 지금 결론을 주셨는데, 여기 창릉 신도시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이라고 지금 신도시 입지 발표가 2019년 5월이고요.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담이라든지 개발 컨셉 수립을 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늦춰졌거든요. 토지보상 착수가 2021년 6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작년에 토지보상이 들어갔고 올해가 이제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LH 쪽에 토지보상이 지금 이제 수용 재결로 좀 들어가는데, 빨라야 올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나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사전청약 같은 경우를 한 입장에서는 본청약도 빨리빨리 하면 좋겠지만, 본청약 2023년 예정을 했지만 이 본청약은 제가 지금 1단계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니까 아무리 빨라야 2025년에 본청약을 할 것 같고, 또 입주는 2025년에서 2029년이 아니라 빠르면 2027년, 정말 빠르면 2027년인데 이것도 창릉 천마을이나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2028년, 2029년에 입주를 시작하고 거의 2035년에서 40년 정도로 1, 2, 3단계가 다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이 고양시 토백이님의 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9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하시라고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9월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이 아마 포함돼가지고 나올지 아니면 이 내용 중에서 다 포함이 될지 아니면 한두 개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은 20일에서 25일쯤에 발표를 할 것인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코 이제 고양시 토백이님 뿐만 아니라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결코 분양가가 싸게 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전 청약을 했었던 단지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새롭게 분양하는 공공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분양의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게 분양을 하진 않을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S4라든지 S1, 그다음에 S5, S6, A4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 타운 여기 창릉 천마을은 아마 크게 변동사항이 없겠지만 S1과 S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본청약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가 불가피하게 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창릉 말고 이제 장항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청약을 갖다 2023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2025년으로 지금 늦춰지는 걸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왜 늦춰지는 건지 한번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결론을 드리면 막연하게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고 창릉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창릉 신도시가 이렇게 정말 늦어지는데 분양가도 비싸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차라리 창릉점 벨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청약하는 단지도 경쟁이 너무너무 세고, 그리고 분양가도 지금 9억 이하로 고양시에도 분양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양주시 장면 사마리하고 국방대학교 부지하고 그리고 장항지구가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도 지금 34평 기준으로 민간 분양가는 최소 8억에서 정말 9억이 넘어갈 것이다. 예전에 덕은 분양가 9억 넘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욕할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서울이 9억이 넘어가니까 우리는 9억이 안 넘어가고 6억에 머물러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그런 생각들을 지우시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9억 이하에 5년이라든지 10년 이내 준신축들을 내 집 마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창릉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고 나는 그래도 정부의 발표를 갖다가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석 전에 아마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거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시고 움직이셔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 감사스마일이 좀 창릉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정말 앞으로 주택 공급이 향후 내년부터 24, 25, 26, 27년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2026년까지 3년간은 정말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수도권 서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사비를 갖다 인상을 하지 않으면 또 민간 시행이라든지 또 재건축 단지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공공도 분양을 갖다 해 나가야 되는데 공공도 분양을 갖다 지금 공사비 인상 때문에 지금 공사비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발목 잡혀가지고 공공주택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 대책으로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또 새롭게 대책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